이게 여러모로 지금 세금을 안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요. 다 세금 안 내고 내가 정부한테 최대한 받아내겠다. 그렇죠. 지금 전세까지 지금 다 이렇게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처럼 이제 연초에 좀 뱉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 세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연봉대는 아니시거든요, 아직. 네. 그러니까 막 세금을 때려 맞아도 10몇 프로밖에 안 맞는 건데 그거 줄이겠다고 지금 너무 많은 돈이 뒤로 묶여버리면 또 수십 년간 또 이게 투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통해서 부익남 채널에 상담자 자주 보고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입대해가지고 부사관으로 4년을 또 하시고 네. 현대중공업 콜센터 공장일까지 하면서 8, 9년 정도를 허송세월 보내다가 저기 근데 왜 허송세월을 저렇게 그러니까 알차게 보내셨어요? 경력을 너무 많이 바꿨다. 아.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21년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고 4,500만 원의 연봉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다가 주식 등을 통해서 매달 저축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그러다 2,000에서 2,600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는 게 목표. 네. 목표입니다. 목표. 자, 그러다가 최근에 고민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생각하는 소득은 높지 않은데 연말정산하니까 돈을 너무 많이 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19살 때부터 10년짜리 연금보험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살에. 19살에 일단 저걸 한다 그러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뜯어 말리고, 지금 가입하고 납입하고 계신 분이 있다, 원금 됐으면 빨리 깨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빨리 깨라. 지금 10년 동안 납입해서 3,600이 됐다, 빨리 깨셔라. 이게 연금보험, 특히나 금리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구조가 보험의 최악의 단점 사업비 한 10% 정도 사업비 떼잖아요. 10만 원씩 네. 내면 10,000원은 떼가고 거기에 이제 이자를 복리이자로 2% 3%를 붙여주는데, 이게 나중에 복리이자다 보니까 그나마 원금 회복은 돼요. 네. 그러니까 복리가 그렇게 힘이 센 겁니다. 근데 2% 3% 물가 상승 겨우 극복할 만한가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붙어 나가는 거고, 문제는 10년 지나면 비과세라던데요, 나중에 이자가 많이 붙었을 때 세금 하나 없던데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선 보험사가 떼가는 연금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연금 연액의 보통 한 0.5%예요. 원금하고 이자 쌓인 거에 대해서 1,000만 원을 1년 동안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을 떼요. 근데 이자 소득세는 이자에 대해서만 떼는 거잖아요. 네. 1,000 중에 만약에 50이 이자야, 그럼 50 이자에 대해서 15.4%를 뗄 텐데, 이건 그냥 1,000 중에 0.5를 떼는 거니까 나중에 쌓이면 쌓일수록 세금은 아끼지만 원금이 어쨌든 줄어드는 네. 구조인 거잖아요. 보험사한테 세금 아낀 거 그대로 이렇게 주는 느낌이나 다를 바가 없어서, 네. 차라리 저거 빨리 목돈 만드셨으니까 잘 굴리셔라. 그리고 이분이 지금 30이시니까 연금 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아직 많이 그렇죠. 남았고. 아직 멀었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요거 돈을 뭐 진짜 뭐 소위 말하는 뭐 S&P 같은 데다 넣어놓든지 그렇죠. 그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납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을 놓고 계셨는데 이것도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어떤 뭐 다른 보장성 보험 같은 건 없는 개념인가요? 네, 전혀 지금? 없으신 상황. 그러니까 아프면 큰일 난다. 네. 해서 지금 실비보험이나 필요한 보험 같은 것도 좀 궁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연 자체는 이제 되게 단순한데 우선은 연봉이 한 4,500 정도 되시니까 실제로 이제 연말정산하면서 막 뱉어낼 때도 있고 막 그러는 경우의 구간에 들어가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전세가 6천인데 대출을 6천을 받으셨어요. 네. 와, 100%? 전세자금 대출로만 100%가 안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 일부 네.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다른 것에서 땡겨와가지고 네. 풀대출, 대출을 이제 풀대출 받으시고 월이자 16만 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무보증금에 네. 월세 16만 원짜리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지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긴 해요. 네. 사실 이렇게 보증금 없이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어쨌든 사실 뭐. 저렇게 따져보니까 요즘에 저기 뭐야, 고시원도 저 정도는 이건 못 얻죠. 못 얻죠. 이거는 화장실도 못 얻을 정도로는. 화장실 진짜로. 네. 월 16만 원에는 화장실 한 칸도 쉽지 않은 금액인데 그쵸. 이걸로 이제 집을 얻을 수 있게 해주니까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자를 되게 싸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잘 이용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또 이제 사고 터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시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구형 SUV가 있었는데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폐차하고 필요할 때는 회사 차량 이용. 그 회사 차량까지 주고. 너무 뭐 좋죠. 돈 쓸 일이 없네요. 없죠. 근데 왜 50%밖에 저축 못하지?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없다.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소비도 없는데. 볼게요. 자, 그럼 이거 다 줄여도 될까요? 자, 우선 전세 대출이자 16만 원에 관리비 5만 원. 관리비도 뭐 적게 네. 나가고요. 관리비 공과금도 적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나가는 걸까요? 지금? 휴대폰 요금 여기에 이제 본인 용돈도 없는데 네. 데이트 통장에 10만 원 정도 넣으신대요. 네. 그런데 한 10에서 20 더 쓸 때도 있다. 보통 더 쓰시는 보통 것 더 같아요. 쓰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30으로 적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더 쓰시는 거고. 네, 부모님 생활비 25에 식비 30에 대출이자 47,000원. 네. 그러면 요거 합쳐도 조금 남는 거 아니에요? 남아요. 본인- 남아. 그러니까 남는 것들은 이제 주식으로 넣어서
넣어서 투자를 하고 주식으로. 정기적인 저축은 지금 묶어놓은 대로. 네. 그러니까 최소한 172만 원 하신다. 그리고 남는 건 이제 주식에 몰아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RP에 25에 연금저축에 50. 그러면 1년에 900. 요게 지금 꽉 채워서. 그 세금 연말정산 때 좀 돌려받으려고 하시는 네, 거죠? 세액공제 900 중에 16.5%를 돌려받는데 이분이 그렇군요. 네. 이분이 지금 320만 원 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상해가지고 받아봤어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년에 상여금이 많이 나와서 작년 실수령이 5,500이 넘어갑니다. 상여를 받은 거를 또 까먹은 건가요? 그렇죠. 받을 때는 기분 참 좋은데 네. 세금 낼 때는. 그래서 총 급여액을 보면 5,500이 넘어가는데 5,500이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저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했을 때 5,500 초과는 13.2%를 돌려줘요. 그 밑에까지 16.5를 돌려주는데. 5,499까지는 되는데. 그렇죠. 네. 그 효율이 이제 확 떨어진 거예요. 딱 넘어가네. 네. 와, 생각해보니까 찔끔 넘어갔던데. 그래요. 그렇다고 안 달라고 하기도 뭐한.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그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이런 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게. 절대. 왜냐면 이게 나중에 내가 연봉이 뭐 안 올라갈 것도 아니고 돈 안 벌 것도 아닌데 이거에 막 맞춰가지고 막 세팅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만 보면 172만 원 저축하시는 것 중에 75만 원은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뭐 나중에 묶여버리는 돈. 몇십 년 뒤에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아까 제가 13.2% 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 깨져? 그러면 16.5%를 토해내야 돼요. 그럼 오히려 엄청 손해네요. 네, 받은 것보다 무조건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5,500 넘어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난 무조건 못 깨. 깨면 난리나. 수익이 많이 나야 본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네. 소득 높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연봉이 5,500에 가깝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예 뭐 더 낮춰야 되네. 금액을 훨씬 더 낮춰야 될까요? 이게 정말 안 깰 돈. 야, 이건 이 돈은 없어도 내가 살아.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건 진짜 도움도 안 돼. 그 정도만 그냥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납입하시는 그 정도. 5만 원 정도? 네, 5만 원, 10만 원 요 정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또?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연봉 조금 늘어났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봉 협상 말고 뭐 수당 이런 거 좀 더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는 여유 있겠네. 네.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배달 시켜 먹으면 끝나거든요. 네. 그거 저축 묶어버린다는 생각에서. 요게 증액은 쉬운가요? 증액 감액 다 쉽습니다. 그래요? 네, 뭐 깨는 건 안 되지만 납입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은 뭐 편하게 절대 안 깰 금액 정도 수준을 확 낮춰놨다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좀 늘린다. 네, 지금 고정저축액의 거의 뭐 5분의 2? 그러네요. 이 정도를 묶어버리면 쓸 수 있는 돈이 없죠. 청년 장기 펀드? 이건 네. 또 뭔가요? 저것도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해가지고 한창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해주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거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펀드는 수익이 났을 때 만기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네. 수익이 났을 때 내가 깎아내야 꺼내고, 되는데. 그렇죠. 수익이 안 났을 때나 뭐 마이너스 날 때는 좀 집어넣고 이게 좀 약간 유연하게 가야 되는데 저거는 무조건 몇 년 이상, 뭐 최소한 3년 이상 이런 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시장 상황에 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큰 단점. 근데 일단 가입을 하셨으니까. 이게 여러모로 지금 세금을 안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요. 세금을 어떻게든 내가 안 내겠다. 그러네. 청년 도약께서도 다 세금 안 내고 내가 정부한테 최대한 받아내겠다. 그렇죠. 지금 전세까지 지금 다 이렇게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소비는 좀 줄일 거는 딱히 없다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휴대폰 정도나 뭐 조금 여유가 줄일 여력이 있지만 딱히.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전화해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세금 실어님. 네. 네네. 세금 진짜 싫어하시네요. 보니까. 연말정산 때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네네. 그 연금저축펀드하고 IRP 이거 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돈이 묶이니까 좀 네네네. 줄여라. 네. 네네. 그게 13.2%로 바뀌는 거를 제가 네.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말씀하신 거 듣고 올해는 조금 줄여가지고 네. 좀 다른데 이제 뭐 개인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요. 그러니까요. 세금 어쩔 수 네. 없어요.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원천징수 영수증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작년에 세금 많이 냈다고, 그러니까 작년 소득에 대비해서 올해 세금을 많이 내셨다고 하지만 실효세율이 2%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거 그냥 요 정도는 그래 기부하자는 그러니까 연말정산 다 돌려받을 거 받고 이제 2% 정도 낸 거니까. 네.
네네. 내가 월급에서 2%면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그 정도는 금액이거든요. 내주세요. 나라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다 돌려받았다. 웬만하면.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네. 크게 많이 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주식을 많이 하시네 보니까 주식에 돈을 계속 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건 뭐 남는 돈들은 계속 주식에 집어 넣고 계신 거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뭐 매달 뭐 적립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S&P 500만 적립식으로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하셨네. 네. 좀 나름 성과가 괜찮았겠는데요? 네, 요즘 뭐 떨어진다고 했는데도 저는 아직은 플러스가 좀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꾸준히 네네. 사모셨나 그럼 보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 네네, 맞습니다. 그럴 거면 저는 IRP랑 이것도 그냥 S&P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러게요. 연금저축펀드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이게 올해처럼 이제 연초에 좀 뱉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연봉 때는 아니시거든요, 아직. 네. 네. 그러니까 막 세금을 때려 맞아도 10몇 프로밖에 안 맞는 건데 그거 줄이겠다고 지금 너무 많은 돈이 뒤로 묶여버리면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P 투자해서 지금 수익률 나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 기회를 잃는 그 거예요. 기회를 또 잃는 거니까 또 수십 년간 또 이게 투자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연말정산 신경 쓰는 분들은 진짜 연봉이 막 엄청 높은 분, 막 진짜 2, 3억 막 넘어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막 세금을 100단위로 50%씩 막. 맞으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세율이 높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지금 잘 굴리고 소득을 높이는 데 네. 좀 집중하는 게 맞고 네. 세금 관리는 저는 나중에 뭐 한 40대 중반부터 하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생각은 해요. 결혼하실 거죠? 아니요, 결혼 생각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으신데 네네. 데이트 통장은 있는데 네. 그럼 뭐- 이 여자친구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대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부모님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가 있으시던데 네. 부모님은 저거 안 쓰세요? 지출 안 하세요? 저희 보통 어머니가 지출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어머니가 이제 소득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쓰신 거는 제 거 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셨더니 그거 올리실 수 없는데 올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그 올렸다가 잘못된 거. 가산세 내고 다시 뱉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에.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네, 제가 피할 수 봐도. 없어요. 이거 뭐 지금 보니까 근데 대단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 보니까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빵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신청 안 하신 줄 알았더니 적게 쓰셨더만요. 맞습니다. 그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되는데 그만큼도 안 된 거야. 1년 동안 쓰신 돈이. 어떻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보기엔 내수 경제도 도움 안 돼. 세금 다 돌려받아. 돈 관리는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거니까 여기서 더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걸로 줄이시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청년 장기펀드 이거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소득공제 안 받으셨던데요? 소득공제 들어가 있을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가 하나 빠져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전세대출 이자 내시는 것도 네네. 요것도 장기 차입금 이자 공제 해가지고 원리금을 공제해줘요. 원금을 상환해도 그 원금까지도 소득공제를 40% 해주거든요. 진짜요? 네. 그럼 네네. 이게 제일 좋네. 이건 저축에 어찌 보면. 근데 다만 이제 전세 대출 용도로 받은 그 대출 지금은 다른 대출도 받아가지고 전세 대출에 끌어서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전세 대출 상품을 갚으시게 되면 그 이자 원금 요것도 40%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그것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빠져 있고. 지금 빠져 있는 거는 경정 청구하시면은 과거 5년치 것까지는 다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경정 청구가 처음 해보시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그러면 뭐 연금저축펀드니 IRP 들을 필요가 없네. 전세대출 저것만 해도 엄청 저것만 많이 해도 사실 되는 거네요. 만약에 연금저축이랑 IRP 넣는 거를 좀 줄였다. 근데 난 그래도 좀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 전세대출 원금 상환하고 그거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네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당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혜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를 담보로 내가 받는 거는 좀 최소화하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위주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모님 생활비 25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좀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들이시는 거예요? 25만 원? 이게 제가 서울에 있다가 지금 지방 광역시로 내려왔는데, 네. 그 예전부터 드리던 거라, 이거를 뭐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생활비나 이런 거는 뭐 드려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네. 현재 25만 원을 안 받으셔도 생활엔 아무 무리가 없으시고 받으시면 근데 좀 더 나으시긴 나으시겠죠? 안 받으시면요? 안 받으시면 뭐 생활이 너무 지금 궁핍하시게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겁니다. 아니 어차피 아까 경제력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소비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이거는 그냥 네네. 내가 키웠으니까 뭐 받으면 기분 좋다 정도겠네요. 네네. 드리다가 또 안 드리는 것도 되게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용돈을 막 월급 받는다고 해서 엄마 5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중에 가서 못 드리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안 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저는 이제 항상 요거를
이거를 빨리 끊으라. 빨리 끊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영원히 평생 드릴 거 아니라면은 빨리 끊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뭐 1년에 한 2,300만 원어치 모아서 어차피 이거 지금 300만 원 드리는 거잖아요. 1년에. 네네. 그럼 그 300만 원을 모아서 한 방에 그냥 드리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건 전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부모님도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하게 들어오시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상황을 또 이렇게 설계를 하신단 말이죠. 소비나 이런 것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서로. 부모님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뭐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뭐 가구를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고마울 수도 있지. 내가 이제 평생 드릴 거 아니라면. 평생 드릴 건가요 혹시? 나는 죽을 때까지? 뭐 저는 뭐 평생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서울에 같이 살 때는 50만 원씩 드리다가 이번에 분가하면서 내려오면서 줄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드릴 정도의 지금 그렇게 막 아주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시니까 저는 우선 네네. 내가 잘 되고 네네. 내가 더 잘 돼서 나중에 한 방에 더 크게 드리는 게 저는 네네. 맞다고 봐요. 뭐 부모님이 너무 상황이 지금 안 좋으시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또 이거 모아가지고 내가 너 다 뭐 결혼할 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서로 각자 돈 관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왜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단호하세요. 그거는 옛날부터 좀 원래 결혼은 그래요? 생각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래요? 부모님도 네네. 아세요? 나는 절대 결혼 안 한다는 거를. 네네. 그 제가 10살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10살 계속 말씀드렸던 거라. 10살 때? 10살, 네. 10살 때 그걸 왜?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상관없다? 네네. 아, 네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만 잘 살면 되겠네. 근데 약관 대출은 왜 받으셨어요? 어떤 거예요? 약관 대출, 보험 약관 대출. 이걸 주식을 투자한 거예요, 이걸로? 네네. 그 약관 대출 받아서 네. 그 뭐 배당이나 이런 거 높은 주식 넣어서 네. 그걸로 이제 그 약관 대출 받은 이자도 내고 네. 전세자금 대출도 이자도 낼 수 있어서 받은 거거든요. 그 약관 대출 저 보험 자체가 지금 이율이 몇 프로예요? 3.0%일까 그런 겁니다. 3% 정도. 그럼 네네. 결국은 실질 이율은 1%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저거 빼가지고 2%짜리 예금을 넣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건데. 그러게요. 금리라고 해도 지금 보면 무쓸모입니다. 보험을 깨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저는 굳이 뭐 약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러니까요. 저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고 지금 투자 잘하고 계신데 공격적으로 넣으셔도 되고 이번에 투자기에 한번 주식장 푹푹 꺼질 때 그럴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네.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도 채권 넣어놔도 요즘에 그거 뭐예요? 개인 투자용 국채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 5년짜리 나와도 그거 이율이 3.몇이에요. 그것도 복리로 주고 사업비도 네네. 없고 그게 지금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돈 받아서 보험사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내가 그죠. 그냥 직접 해도 되는 거라서 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S&P만 하신다는 거 보면은 뭐 주식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다른 거 뭐 잡주 이런 거 안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냥 굳이 저런 보험을 들기보다는 특히 이제 뭐 보장성 보험 뭐 이렇게 아플 때 나오는 거 아니라 그냥 이거는 노후 대비인 거잖아요. 노후 대비 직접 하시면 되죠. 맞아요. 직업 훈련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네요. 네. 요거는 그냥 네네. 갚아버리면 안 될까요? 이율이 굳이 몇 뭐 있어야 프로예요? 될까? 직업훈련 대출은? 이율 1%입니다. 1%. 1%. 네. 완전 저리네. 저것도 나라에서 해주는. 네. 전반적으로 나라 돈을 나라 잘 진짜. 빼먹는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다 네네. 찾아 먹어야 돼요. 아주 잘하고 네, 계시고요. 부럽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저축률이 그러면 지금 지방으로 내려오셨다는 건 부모님 같이 지금 거주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혼자 여기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뭐 지금 크게. 고정저축도 늘리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지금 네네. 소득 대비해가지고 저축하고 지출 합치면 소득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네. 네네. 좀 남는 돈이 있으니까 아마 남는 돈 지금 주식에다가 그냥 몰아서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고정저축에 다른 것 좀 늘리셔라. 고정적으로 뭐 주식에 얼마 이상은 투자를 한다. 계좌를 분리해서 그리고 여유자금 지금 보니까 비상금은 없네요. 그렇죠. 비상금은 거의 없거든요. 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그때는 지금 이제 또 돈 보험 꺼내면 대출 받으면 되니까. 되죠. 아니, 근데 대출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보험을 깨고 차라리 그 돈을 그냥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훨씬, 같아요. 굳이 훨씬 남한테 나아요. 맡겨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돈 관리를 뭐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굳이 뭐 이렇게 남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그냥 하는 걸로 하고 네. 그 보험 얘기 보장성 보험 지금 전혀 없으시잖아요. 보험은 비용입니다. 버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울 수 있는데
만약에 큰 돈 들어갈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거 막아주는 거니까 일단 뭐 결혼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사망보장 이런 것들은 딱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 야, 진짜 부모님의 생계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망하면 그땐 큰일 나니까 그때 가가지고 인터넷에서 정기보험이라는 거 가입하시면 제가 40세 때 65세까지 보장받는 정기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해요. 1억 보장받는 거. 아 1억을 줘요. 네, 1억 보장은 그거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냥 병원 가서 의료비 내는 것들 요런 거는 실손보험 단독 가입하면 지금 33살 나이에 한 12,000~13,000원 정도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 진단비하고 입원비 정도 큰 돈 들어가는 거. 네네. 입원비를 하지 마시고 진단비 뭐 암, 뇌졸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네네. 2천만 원 뭐 이렇게 해봐도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33살이면은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정도? 보험료가 네네. 크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입원비나 이런 수술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저거 입원비 해봐야 가성비 엄청나게 떨어져요. 입원비는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아프다고 해가지고 막 20일, 30일 입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병원에서 요즘에 암 수술을 해도 아는 분이 최근에 유방암 수술하셨거든요. 입원 4일 했어요. 안 시켜준대요 병원에서. 아 바로 나가라고. 네, 바로 나가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니까 입원비랑 이런 거 필요 없이 저렇게 딱 그리고 차라리 보험료 낼 돈으로 건강 관리하셔라. 네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 보험을 뭐 안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돈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뭐 그거 너무 많이 말고 한 4~5만 원 정도 그 이내로. 정도 합치면 한 5만 원 정도 1년에 60 그럼 그것도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또 15% 돌려받고 뭐 이러면 근데 거의 이제 또 들다 보면 또 막 10만 안 원, 돼요. 20만 원 막 이렇게 안 드니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네. 그냥 몸 네네. 관리 잘 하시고 네네.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험 그 연금보험 3,600만 원 네. 묶여 있는 거 이제 깨가지고 이제 내가 굴리는 게 길게 봐도 훨씬 낫고요. 네. 사실 대응하기도 좀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젊으신데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혹시 하나 더 네. 여쭤볼 게 네네. 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네. 그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네. 요걸 아버지 카드로 해서 한 500만 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네. 신용카드 공제를 좀 받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아. 해봤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러니까 네네. 현금을 쓰시는 거 현금 영수증 끊으면 그것도 다 돼요. 아들 이름으로 좀 사연자님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거나 네네. 아니면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쓰시거나 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 끊는 게 더 좋으니까 아니면 네네. 굳이 들이셔야겠다라고 하면 아예 그 사연자님 명의의 체크카드 있잖아요. 네네. 그걸 드리고 거기에다가 25만 원씩 넣어드리세요. 아, 네, 그럼 뭐 네네. 복잡할 거 없으니까.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근데 그걸 어차피 써도 이게 그 체크카드 사용량이 안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이분 그렇게 그래서 소득공제 신용카드 이런 거 받으려면 연봉에 25%를 써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얼마예요? 지금 1,000만 원 넘게 써야 되잖아요. 네. 1,400 써야 되는. 그치. 근데 지금 쓰신 거 보니까 그 정도도 안 쓰셨거든요, 1년에? 지출해봐야 느낌 없을 겁니다. 더 세금을 돌려받을 이유가 없어요.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집착하지 마시고 마세요. 차라리 그 돈을 더 불린다. 네. 세금 내더라도. 세금을 뭐 공짜로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여기 그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장기로 돈이 묶이거나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네네. 그 미래에 국가가 큰 돈 나갈 거를 대신 납부를 해줘야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라 네. 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돈 불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소득이 아까 그 사연에도 나는 내 소득이 별로 높다고 생각 안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소득 높아요. 소득 나쁜 건 오, 아니에요. 5,500을 넘게 받으셨는데 앞으로 더 높아지실 거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차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저축률 조금만 더 끌어올려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거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50%는 좀 낮다. 한 60%에서 뭐 65%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걸로 이제 착실하게 돈을 좀 굴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